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역대 정권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총리의 퇴진까지 불러왔던 정권의 무덤이었습니다. 1989년 4월 3%의 소비세를 첫 도입했던 다케시다 노보루 내각은 악화된 민심에 소비세 도입 2개월 만에 퇴진했고,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던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다음에 치러진 참여연에서 패배하며 물러났습니다. 2012년에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을 내세우다 그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며 정권을 자민당에게 다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베의 소비세 인상이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8.1%나 줄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여행객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의 파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이 3개월 동안 지속되자 실제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은 이미 여름 휴가를 예약해놓은 사람들 때문에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지만, 가장 큰 대목이라 불렸던 9월 추석 연휴 때 일본 여행객이 80% 이상 줄었고, 10월이 되면서 일본 여행 예약률도 여전히 8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광객 감소로 한국과 가까운 서일본 지역에 경제가 휘청대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0.1% 하락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92% 감소하며 일본의 수출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베와 가까운 에토 세이이치 해양정책 담당상은 최근 대마도를 방문해 한국인 관광객 급감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대마도는 외국 관광객의 80%를 차지하던 한국인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섬 전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다켄주 이즈하라 지역 호텔 대표는 이런 피해는 일본 동북 대지진, 쓰나미 때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일본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움직임은 일본 국민들이 외치는 원성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한일 관계에 대해 우선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의 복심이라 불리며 얼마 전까지 일본을 찾아간 한국 국회의원들을 외면하고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던 그였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을 비롯해 아베 총리와 아소다로의 지역구는 하나같이 한국 여행 보이콧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절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바 가즈요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고 치켜세우면서 우리나라는 한국인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반인의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면 양국의 우호관계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사키 사야카 문부과학성 정무관과 가하무라 다케오 이란위원연맹 간사장 등도 한일 관계가 악화했더라도 민간 교류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아직도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일본 여행만은 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런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는 풀지 않으면서 일본 여행을 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 전문가 다카시 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5년 내에 일본 반도체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위시한 고위 간부들이 한국 정문을 방문해 도계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계자는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그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마네현 도고 앞바다로 이 미사일이 떨어진 것인데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조금 일본에게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은 약 2년 만인데요. 2017년 11월 이후 일본 영해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북한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주기가 없이 정보 파악이 제일 취약한 시간인 새벽 시간에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본 국민들은 현재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안일함 때문인데요. 일본 아베는 미국 트럼프의 말을 사실상 명령과 다름없이 따르고 있는 존재로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아주 그냥 제대로 박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다분한 거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및 각종 발사
발사체 실험 등을 미국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왔는데요. 또 거기에 김정은은 미사일 실험을 좋아할 뿐이라는 발표를 한 이후로 일본도 이 정보를 파악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이 미사일과 관련된 대북 메시지를 크게 전달해 오지 않았었어요. 결국 미국 트럼프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튀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해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에 반해 북한은 대일본 메시지를 어느 때보다 오래 강하게 해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에는 그 깃발 이름을 말하면 유튜브에서 차단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깃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국제사회에서 질타받는 빨갛고 그 전쟁 깃발 있잖아요. 일본 거.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유 없이 유튜브에서 이런 정지를 때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답답합니다. 여하튼 이런 깃발을 도쿄 방사능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해 왔습니다. 극우 일본 국민들을 제외하곤 평범한 일본 국민들은 굳이 아베 정부에게 이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깃발을 꼭 써야 하냐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특히 이런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안 그래도 일본의 위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안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계속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야 하냐라는 불만 또한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경제 보복과 수출 규제 등을 통해 일본 경제와 일본의 국제적 정치 및 안보를 연결시켜 일본이 얻는 것이 도대체 뭐냐며 일본 아베 SNS 등에 직접적으로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일본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실제 일본은 수차례 이상 북한의 발사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내부에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저고도 및 새로운 북한의 무기가 점점 하나씩 등장하면서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와 군사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현재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대한국 수출 규제 시행 이후 한국으로부터 얻는 무역 흑자가 약 9%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수출 규제로 인한 대중국 수출 항목이 크게 줄었을 뿐 사실상 일본에게 수출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요 등은 시장 상황에 따른 하락 정도밖에 보여주질 않아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만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여기에 현재 일본은 소비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어제 짜져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복지라는 정책을 꺼내 들면서 기존 8%의 소비세에서 10%로 소비세를 올렸는데 들어오는 돈은 적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선 나가는 돈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여태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 일본은 많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소비세 인상을 할 때마다 경기가 위축되는 파장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은 결국 소비세 인상으로 올 연말이죠. 4분기 중 소비 감소 및 위축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베노믹스를 통해 아베가 돈을 연신 풀어서 어떻게든 일본 경제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소비세 인상이란 카드로 인해 일본 경기의 빠른 정상화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소비세를 올린 정권은 실제 다음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거나 지도자들이 불행을 맞는 특이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실제 몇몇 정권은 소비세 인상 직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적도 있고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이후에는 금융위기 등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희는 많은 큰 기대를 해야죠. 아베 정권이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맞을지 말입니다. 특히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소비세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신진 세력들이 선거석을 다수 확보했던 만큼 최근 일본 정세를 봤을 때 아베 정권은 큰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한번 겁주고 잡아보겠다고 시작한 수출 규제가 일본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올지 일본 정부와 아베도 몰랐겠죠. 결국 모든 게 자충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여태 준비해왔던 도쿄올림픽 5G 한번 살려보겠다고 결국 삼성을 또 찾았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가운 관계 속에서 또 삼성전자가 일본 2위 통신업체인 KDDI와 함께 5G 올림픽과 관련해서 망 구축에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결정되어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5G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화웨이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5G가 대표적인데요. 시장이 시작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면서 사실상 화웨이의 5G 시장은 친중 국가들 외에는 시장 장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중국 화웨이 장비를 못 쓰게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서 기업들에게 모든 장비를 바꾸라고 할 정도로 미국은 예민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본 또한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삼성이 아주 큰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반사 이익을 얻기 전에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건 베이스겠죠. 여하튼 일본의 30조 이상 되는 이 5G 시장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약 2조 5천억 원 이상의 시장을 먹고 들어가면서 일본 5G 시장 장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통신사들은 네트워크망을 까는 대규모 투자 및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관이 안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